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다 오셨죠?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기구의 종류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기구의 어떤 이걸 뭐라 그러죠? 로고라 그러나 아니면 엠블럼이라 그러나 하여튼 심벌 마크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예요? 그렇죠. 국제연합이죠. 아까 선생님이 국제연합에 대해서 외교부 사이트에서 뭔가 좀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용어가 있어요. 공용어. 지금 현재 유엔 헌장의 국제연합의 공용어가 영어는 기본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유엔에 가면은 불어가 많이 쓰인대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으니까 예, 중국어. 그다음에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구들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 다음으로 스페인어라는 거예요. 스페인어. 그리고 워낙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러시아어. 이게 이제 유엔의 공식 언어입니다. 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뭐 되게 과거의 영광으로 아주 큰 강대국이었거나 실제 현재적으로 이제 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숫자적으로 우세한 나라들인데 지금은 또 이제 아랍 세계를 좀 그래도 대표해야 되지 않나 해서 총회나 안보리 및 경제사회 이사회에는 아랍어가 공용어로 추가되었다 그래요. 자, 이런 추세로 우리나라의 이제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 혹시 압니까? 한국어가 또 공용어로 추가가 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혹은 국제기구로 진출하려고 할 때 언어적으로 영어가 잘 되면 참 좋겠지만 혹 영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국제연합은 각 나라의 이제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인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가 내는 분담금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분담금 액수만큼 한국인들이 국제 이 연합에 와서 일을 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혹시라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보면서 그 추세들을 보며 이제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예, 그대로 읽어보면 아시아 파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이니까 아시아 태평양 예, 경제협력체. 자, 여기도 우리가 태평양을 끼고 있고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업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OECD죠. 예,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선진국 뭐 이제 경제협력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 OECD에 1995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유럽연합의 상징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뭐 국가가 참여하는 국가 간, 정부 간 예, 국제기구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비정부 간 이제 국제기구 혹은 국제협력체들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간 국제기구부터 먼저 보죠. 예, 당연히 먼저 이제 국제연합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잠시 읽었습니다만, 예,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제연합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 국제사회는 어떤 국가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라고 하는 것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유엔 헌장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국제연합 회원국들은 일국가 일표주의죠. 그래서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총회에서 예, 각국은 동등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제연합 키가 되죠. 자, 이 파란색의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눈이 시원하기도 하고 평화로운 색깔. 자, 여기 이제 국제연합의 예,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세계무역기구예요. 이게 WTO죠. World Trade Organization. 자, WTO. 자, WTO에 대한 WTO를 바라보는 관점은 좋게 바라보는 것도 있고 나쁘게 바라보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 모든 가치를 다 빼고 세계무역기구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경제적인 번영과 세계 복지를 증진하는 국제경제기구다. 국제경제기구다. 여기가 이제 총괄적인 어떤 국제기구의 대표격이라고 한다면 세계무역기구는 말 그대로 국제경제기구가 됩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국제경제를 공부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이전에 WTO 체제 이전에 가트 체제가 있었었죠. 자, 가트는
비슷해요. 세계 경제적인 번영과 세계적 복지, 뭐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증진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 기구이긴 한데 제재 권한이 없었어요. 제재 권한이. 자, 거기에 정부적인 요소와 제재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죠. 자,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일어나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기저가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자유. 자유무역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한 번쯤 새겨볼 만한 게 뭐냐면 이게 정치에서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치적으로 자유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건 맞죠. 근데 경제에서 자유를 얘기할 때는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가진 자들이 자유로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기술이 없는 나라들이나 개인들은요 부자유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상 가능한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건 자유무역 체제를 주장하는 이런 세계무역기구는 이런 자유로운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련된 국가의 무역 정책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서는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트 체제에서는 없었었던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정말 자유무역을 위한 모든 분야를 다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경제에서 공부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워낙 우리가 지금 현재 WTO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WTO를 조금 더 본다면 자, 여기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본부입니다. WTO 본부. 아마 쌤이 잠깐 제네바를 스쳐 지나갈 때 이 앞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럽에 이거 여담이긴 합니다만 유럽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말 맑고 높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이 사진도 좀 그렇죠.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좀 약간 보기에 참 시원하게 이 건물이 나오는데요, 그죠? 하기야 뭐 제가 워낙 좋은 계절에 그곳을 지나갔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유럽의 하늘은 참 예뻤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세계무역기구 역할은 이거는 뭐 하여튼 국제무역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발음하기 참 어려워.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이제 무역에 관계되는 사법부 역할을 맡습니다. 이게 무슨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부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경제에서 특히 무역에 있어서 사법부 역할을 맡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제 집행권도 때로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이 보호무역주의라 얘기할까 미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합니다. 자, 그래서 WTO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의 장벽이나 보호무역 체제를 좀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당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사무소를 갖고 있고 그렇죠? 활동 목표와 체계와 방법론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제기구의 특징이라고 할 때 WTO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도 있고요. 광료회도 있고요. 무역위원회도 있고요. 사무국도 있고 해서 다양히 어떤 그 의결의 방법, 절차 같은 것들을 규정해 놓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 규칙이라 그럴까요? 성문법적인 어떤 그러한 조치들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적 국제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럽연합이죠. 아까 우리가 봤죠, 유럽연합. 요 깃발입니다. 자, 이거는 정부 간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이건 지역적으로 유럽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이게 바로 초국가적이라는 말입니다. 초국가적인. 자, 여러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국가연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라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정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사례다. 지금 현재 한 26개국 정도가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영국이 빠져서 한 25개국이 됐나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몇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직접 선출에 의해서 유럽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의회도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정상들의 정규적인 모임인 유럽 이사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 장관들이 모여서 또 논의하는 강요이사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기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강요이사회, 집행위원회. 이 네 개 기관이 핵심적인 기구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복잡해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죠. 다만 우리가 이 이제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왜 공부할까 생각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세계는 글로벌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혀 있는 형국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 언제까지 계속될 것은 아니고요. 일정 정도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문호로가 개방이 되어져 있고 세계 사람들이 끊임없이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지구촌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런 뭐 세세한 사항들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뭐 지식백과를 열든지 백과사전 뒤지면 돼요. 다만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할 거냐 하면 정말 세상이 넓구나. 그쵸, 우리가 진출해야 될 곳도 많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이제 시야를, 생각의 시야일 수도 있고요. 정말 바라보는 시야들을 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도이자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합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다면 유럽만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유럽사법재판소 있고요. 뭐 회계감사원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국제연합에 준하는 정도의 조직체를 유럽연합이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장 또 대표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파르테논 신전도 나오고요. 유네스코 이런 것이죠. 그쵸? 유네스코. 유네스코의 로고는요. 이 그리스 신전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건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유네스코. 이거는 국제연합 산하기구로서요.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대중교육과 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지식을 잘 보존하고 특히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의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데 힘쓰는 대표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가 바로 유네스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배웠듯이 비정부 간 국제기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오래된 비정부 간 국제기구 중 하나가 국제적십자위원회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나이팅게일도 얘기했었죠. 전쟁 중 이때가 크림 전쟁 시기였었는데요. 부상당한 사람들과 전범들 혹은 전 민간인, 이 전시 상황 속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자, 이때는 이념이고 적국이냐 아군이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은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국제적십자사죠. 그래서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의 7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운동을 펼칩니다. 옆에 적십자사 키트가 보이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지진이 났다거나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뭔가 긴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선 재난 난민들에게 지급되는 일상용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한 세트로 가게 된다 그래요. 자, 이제 이런 의료와 더불어 기타 등등의 구호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비정부 간 국제기구.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 간 협의체로서는 WHO가 있어요. 그런데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이러한 국제적 십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 각 나라에는 지금 거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여기 대한적 십자사라고 보이죠? 그래서 국제적 십자사 대한민국 지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이런 것들이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좀 기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여기가 이게 뭐예요? 쇠사슬이죠. 창살이라 그러나요? 철조망. 자, 여기 이제 뭔가 우리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시각적인 상징이죠. 그 다음 우리가 촛불 집회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팍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입니다. 국제 사면위원회. 자, 이거는 특히 이제 특정 정치범들이 억울하게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들을 구명하기 위한 공개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 속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기구가 확대 조직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인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립성을 지키며 어떠한 정치적 색깔도 띠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 나라에 부당한 방식으로 인권이 유린된다거나 억울한 어떤 그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특히 정치범들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구명하기 위한 세계적인 여론 형성 이런 것에 애쓰는 단체가 또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주된 업무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공정하고 즉각적인 정치범 재판. 몇십 년 동안 정치범으로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전 세계 어디인가는 많이 구속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즉각적인 공정한 정치범 재판. 자, 그 다음에 사형 및 고문 등의 잔인한 형태의 형벌은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사법적인 거 말고 사형 집행이 가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안 돼야 된다. 가끔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행방불명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었고 지금도 그 아픔들이 가셔지지 않는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저지하거나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대표적인 민간 조직체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것도 얘기했죠. 국경 없는 의사회. 자, 국제적 십자사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의사 10명이 설립한 비정부 기구인데 지금 이렇게 큰 조직체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뭐 과제라고 할까요? 왜 국제적 십자사에 이 사람들은 불만을 품었을까? 이게 하나의 탐구 주제가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혹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나는 예를 들어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도 이 국제 관계 수업과 어떻게 나의 진로가 연결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나는 의사인데 그쵸.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자, 그러면 국경 없는 의사의 소속의 의사가 된다면 뭐 거기 가서 거의 1년 내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손길을 보탤 수 있는 이러한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보다 훨씬 내 삶의 의미와 그쵸, 품격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 수업이라고 국제 관계되는 이러한 수업들과 나의 진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서 자, 뭐 예를 들어 국경 없는 의사에도 있습니다. 여기 유준열이 나왔네요. 유준열. 응답하라. 2997인가요? 하여튼. 자, 그래서 그린피스. 대표적인 환경단체죠. 환경단체. 특히 환경 파괴 현장을 색출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지구온난화, 그쵸? 원시림 보전, 해양, 고래.
예, 그다음 음식에 있어서 유전자 조작, 핵실험 이런 것들을 어떻든지 예, 뭐 좋은 것들은 보존해야 될 거고요, 나쁜 것들을 저지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활동하는 대표적인 민간 단체가 예, 그린피스가 됩니다. 정말 스님도 옛날에 잠깐이긴 합니다만 시민단체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원금이 시민단체들한테 주어져요. 근데 그걸 받으면 당연히 돈을 받으면 간섭이 들어오고요. 뭐 예를 들어 시청에서 돈을 받는다. 예, 시청에서 필요한 어떤 형식들을 서류를 갖추느라고 거기에 막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순수히 자발적으로 회원들의 성금과 일정 정도의 어떤 예, 그 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비를 만들어서 근근히 운영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못했던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린피스가 이런 정신을 갖고 있네요.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럴 때 훨씬 더 뭘까요? 예, 현장을 고발하는 임무 수행에 독립성일까 객관성이 더 잘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대표적인 예, 정부 간 국제기구와 비정부 간 국제기구를 봤다면 당연히 예, 최근에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 숫자와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입을 했을 때 훨씬 더 일이 뭐랄까 정부와 정부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논의와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또 이들의 중재가 더 효과적일 때도 많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드렸습니다. 예,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은 예,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부 간 국제기구는 뭐가 있고 예, 비정부 간 국제기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는 예, 후속적인 탐구 활동들도 좀 필요하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국제기구란 무엇이고 국제기구의 역할은 또한 무엇이며 그 기능은 무엇이며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다를 대충 예,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